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당신께서 지난 몇 주간 꾸준히 보내주신 그 아침 편지 녹음 파일들입니다. 들어보니까 일상의 생각부터 깊은 성찰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. 이 편지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큰 질문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. 어떤 질문이신가요? 바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? 하는 좀 근본적인 물음이죠. 요즘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오히려 삶의 방향은 더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신의 그 목소리들이 혹시 어떤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편지들 여기저기서 요즘 우리 사회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느껴졌어요. 예를 들면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라던가 네, 심각하죠. 또 깊어지는 개인주의, 그리고 세대나 집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그런 문제들이요. 그런 고민들이 참 진솔하게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. 마치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?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고 하죠. 그걸 어디선가 좀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? 편지에서도 그런 막막함이 좀 묻어났고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. 그 막막함이 어디서 올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. 당신 편지들을 들으면서 딱 그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. 네네. 지식이나 정보는 정말 차고 넘치는데 이게 삶의 지혜라는 실로 이렇게 꿰어지지가 않는 거죠.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.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. 그래서 뭘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이 질문 앞에서는 좀 길을 잃는 듯한 느낌. 그런 지적들이 편지에서도 계속 나왔었죠. 맞아요. 한 편지에서는 그런 비유도 쓰셨잖아요. 별이 그냥 가스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끌어당겨 뭉쳐야 비로소 빛나는 것처럼 개인이나 사회의 성장도 수용성에 달려있다고요. 네, 수용성. 받아들이는 힘이죠? 네,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용하는 힘이 클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.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.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, 그 카편화 현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받아들이는 힘, 이 수용성의 부족은 아닐까요?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편지 속에서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나 직장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런 맥락이 좀 읽혔고요. 네, 그 수용성의 부재, 이게 바로 지식들이 그냥 겉돌고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. 그런데요, 당신의 여러 편지 속 성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.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. 어떤 전환점이죠? 바로 우리가 그냥 혼자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존재, 즉 공인이라는 자각입니다. 공인. 그게 꼭 유명인사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? 물론 아니죠. 그게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또 동시에 나 역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. 그 연결성을 깊이 인식하자는 제안인 거죠. 연결성. 내가 사회의 일부라는 자각이군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사회 전체까지 신경 써야 하나? 너무 부담스럽다. 이렇게요. 편지 중에도 그런 개인적인 고충이나 좀 피로감이 담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럼요.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이해가 가고요. 하지만 이 공인이라는 의식은 어떤 부담이나 의무라기보다는요.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열쇠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죠?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,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상호 연결성, 이걸 깨닫게 되면요. 억지로 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함과 존중심이 생겨나거든요. 자연스러운 감사함. 네, 이것이 바로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명분을 되찾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관계 속에서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부담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.
아, 그렇게 보니까 그 편지에서 언급하셨던 21세기용 효도의 의미도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? 아, 그 효도 이야기요? 네네. 네. 단순히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는 걸 넘어서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해내는 것, 이게 더 넓은 의미의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또 그 50살, 지천명의 의미도요. 그냥 하늘의 뜻을 안다. 이걸 넘어서 사회적인 책무를 깨닫고 실천하는 나이로 해석하신 부분도 있었잖아요. 이것도 결국 공인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.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. 흩어져 있던 점들이 마치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죠. 결국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나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나와 너,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연결하고 또 실천하느냐.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당신의 편지들은 계속해서 그 연결의 실마리를 탐색하고 있었던 거죠. 맞습니다.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소중한 기록들은 결국 연결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네요. 지식과 지혜의 연결,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, 그리고 나와 사회의 연결, 이런 것들이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특히 그 한 편지에 쓰셨던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서로 연결된 존재인지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어떤 작은 행동 하나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아, 작은 행동 하나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자면 오늘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기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주 작은 거라도요. 아, 네, 좋은 생각이네요.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편지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실천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